안녕하십니까. 클릭이 사람의 유진수입니다. 최근에 AI죠. 이 조류 인플루엔자로 인한 피해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달걀을 이제 항공기로 수입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인데요. 우리 지역 피해는 어느 정도인지 전라북도 축산과 이종환 과장님과 함께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바쁘신데 찾아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옷도 현장 옷을 그대로 입고 오셨는데 지금 현장 계시다 오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장 상황실에서 저희들이 오늘 발생한 인플루엔자에 대해서 주위의 여건을 살펴보고 이 살처분을 실시하는 저기를 하고 왔습니다. 네, 과장님은 그 수의학 원래 전공하시고 이제 축산과 근무하시는 걸로 제가 전해 들었는데 10년만 통틀어 놓고 보더라도 올해가 최악이라면서요. 경험하신 바에 비추어 보시면. 네, 그렇습니다. 지금 2004년부터 꾸준히 경년으로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이 발생 속도가 더디고 천천히 이렇게 발생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최악으로 집중적으로 이렇게 포화를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방역하는데도 어렵습니다. 원래 이제 서해안 벨트라고 해서 이 철새 도래지를 따라서 이렇게 이동을 해왔는데 올해는 그 확산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르거든요. 네, 까닭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H5N6가 이제 올해 처음 들어왔는데요. 네. 지금 기존의 H5N8보다 이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원래 철새가 이제 유입이 되면 시베리아, 중국을 거쳐서 우리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지금 천안 풍세천에서 10월 28일 날 야생 조류에서 항원이 검출이 됐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익산, 만경강에서 항원이 검출됐었고 그 항원이 검출된 후에 전남, 해남에서 처음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해남 발생, 전북 발생, 그다음에 천안, 음성 이렇게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건은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데 방역대 내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지금 그 H5N6가 확산 속도가 바이러스 속도가 지금 엄청 빠른데 이게 그럼 중국에서 온 거라고 봐야 되나요? 예, 지금 H5N6는 중국 산동성에 저번에 그 H5N6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 바이러스와 거의 상동성이 99.5% 정도의 같은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산동성에 있는 철새로 인해서 유입이 된 걸로 저희들이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뉴스 보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두 가지가 동시에 왔다면서요. 방금 언급했던 H5N6하고 또 H5N8이죠.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라면서요. 예, 극히 드문 경우입니다. 지금 보통 한 바이러스가 오면 다른 바이러스는 나타나지 않은 건데 다행히도 농가에 이제 온 게 아니라 야생 조류에서 H5N8이 나타남에 따라서 저희들은 이제 N8과 N6가 이 확산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H5N8은 농가한테 굉장히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파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갑니다. 그래서 유심히 관찰을 해봐야만 알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이 동시에 만약 터졌을 경우에는 굉장히 걷잡을 수 없는 이 상황을 연출해냈기 때문에 이 H5N8은 H5N6는 지금 현장에서 즉시 조치를 할 수 있는데 네. H5N8까지 터지면 이제 장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고병원성과 저병원성의 이제 차이는 저희들이 이제 혈청형이 있는데 H형과 N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H형은 지금 16개가 있고요. N형이 9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이 144개 A형이 있는데 그 중에서 고병원성을 분리를 하는 것은 H5와 H7을 분리를 하고요. 보통 저병원성이라 하는 것은 H9 이 정도가 이제 저병원성으로 나타납니다. 보통 저희들이 이제 저병원성 같은 경우는 백신도 있고 그래서 평소에 농가들한테 보급을 해서 금방 잡아내고 네. 방역을 할 수 있는데 고병원성이 나타날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방역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거의 이 조류액에 있어서는 에이즈라고 할 정도로 한번 이 고병원성이 왔다 하면은
폐사율이 높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철새가 분명한 원인입니까? 철새에게 지금 탓을 하는 건 아닌지 언론에서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비단 철새만 문제랴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요. 어떻습니까? 예, 그동안에 이제 발생한 것은 일단은 철새 유입으로 인해서 발병을 하고 그 다음에 기계적 전파에 의해서 뭐 축산 차량이라든가 분뇨 차량이라든가 이 수집 차량이라든가 기계적 전파로 갔었는데 그러니까 그 특징이 H5N8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번 이 전파는 철새 유입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천안 풍세천에서 처음으로 H5N6 이 항원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익산의 만경강도 H5N6도 나왔고 그런데 지금 이 바로 저희들이 첫 발병한 전남 해남 것이 네. H5N6가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기계적 전파가 전국적으로 지금 봐도 이 살처분 해가지고 양성이 뜬 농가들 보면 기계적 전파는 2군데밖에 없을 정도로 거의 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기계적 전파라 하는 것은 이미 내가 걸려서 옆에 사람한테 이동을 하는 건데 이거는 전혀 역학관계에 상관이 없는 데서 발병을 하기 때문에 예, 철새에 기이는 것이 아닌가 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들어와 있던 뭐 잠복해 있던 바이러스가 퍼진다기보다는 순전히 이제 철새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전파가 됐다고 보시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정부의 초기 대응, 뭐 인재라는 이야기도 지금 여론에서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초동 대처하는 데 있어서. 지금 이제 언론이나 일부 이제 그 외곽에서 초동 대응이 잘못되지 않았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원래는 이게 저희들이 단계가 이게 4단계가 있는데 뭐 네. 주의, 경계, 마지막에 이제 심각이죠. 심각까지 네. 이 4단계로 구분이 되는데요. 처음에 뭐 관심 단계에 있는 상태에서 뭐 일부 한 군데 발생했는데 심각 단계에 준해서 이 방역 활동을 하게 되면 관련 업체나 관련 종사자들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타격을 입을 수 있다. 그래서 단계를 정해놓고 거기에 매뉴얼에 따라서 저희들이 움직이는 건데 이제 일부 저기에서는 이걸 막지를 못하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를 나온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 피해 사례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뭐 군산 익산은 좀 괜찮은 모양이고요. 김제, 정읍 이쪽이 좀 많이 당했던 것 같은데요. 피해가. 특히 이제 오리 농가들이 초토화됐다고 하던데요. 어떻습니까? 피해 상황.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 농가 피해는 보통 지금 46농가가 지금 65만 수 정도가 살처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산란계 농가가 한 농가 하고 예방적 살처분입니다. 뭐 이 양성이 돼서 살처분을 한 게 아니라 예방적 살처분을 한 거고요. 토종닭은 한 3농가, 나머지는 다 유경오리, 종오리 이렇습니다. 그래서 오리 농가들이 피해가 굉장히 큽니다. 저희들이 이제 살처분한 뒤에 이 검사를 하게 되는데 검사 건수의 양성 건수가 실제로 17건수가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한 3분의 1 정도가 양성으로 나오고 그래서 주위에 이제 확산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46농가까지 살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방역되는 8개소 지금 발생한 시군이 고창, 부안, 그다음에 정읍, 김제 이 4개 시군인데요. 그래서 방역대가 8개가 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반경 10km 내에는 이 통제처소와 거점 소독시설 운영해서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위로는 인접해 있는 곳 보면은 뭐 충청도 그 아산 쪽 이런 데까지 지금 나와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게 자칫 방역망이 뚫리게 되면은 익산, 군산까지 오면은 더 큰 문제일 텐데 하림이라든지 이런 곳들이 지금 밀집해 있잖아요. 익산에는. 예, 저희도 이제 가장 이제 걱정되는 것이 지금 네. 현재 산란계 집단 지역인 용지 지역하고 익산의 왕궁 지역 그리고 이 계열사가 많은 익산 지역이 이제 걱정이 돼서 저희들 방역을 지금 철저히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뭐 천안, 아산 이런 뭐 충남 지역에 가까워서 기계적 전파에 우려가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많은 이제 김제 만경강이라든가 뭐 고부청, 금강하고 또 이런 지천 또 저수지 이 강변이 많기 때문에 철새 유입으로 인한
질병이 발생할 거야. 그걸 이제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기계적 전파는 저희들이 충분히 행정에서 막고 농가에서 막을 수 있으나 철새에 의한 유입은 저희들이 불가항력이기 때문에 농가 스스로 열심히 방역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하도 철새하니까 문득 드는 생각이 비둘기나 뭐 참새 이런 새들은 옮기는데 지장 안 줍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비둘기나 참새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거의 텃새라고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이 텃새는 예를 들어서 이 현재 있는 데서 이 발병이 보균을 하고 있다가 해야 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그 저희들 바이러스 그 AI 바이러스는 지금 보균하고 있다가 퍼뜨린 게 아니라 항상 철새가 왔다 갔다 이동하는 시기에 발병을 하기 때문에 텃새보다는 철새가 그 유입의 원인이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도 야생 조류는 면역력이 좀 있고요. 일반 그냥 기르는 육개라든지 가금류들이 지금 약하기 때문에 서울대 공원도 지금 문 닫은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 천연기념물이 원앙이랑 뭐 다 직격탄 맞아서. 예. 예. 저희들 이제 그 차이는 네. 이제 우리가 그 사람 감기도 마찬가지로 찬 데서 크면 이 감기가 잘 안 걸리고 그 따뜻한 온실 속에서 이렇게 크면 많이 걸리듯이 인체 감염이나 이 조류의 감염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육 환경이 좋으면 그만큼 덜 걸리는 거고 사육 환경이 나쁘면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더 높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안고 있는 그러면은 어떤 공장식 조그만한 케이지에 너무나도 많은 닭들을 몰아놓고 키우기 때문에 더 이렇게 속수문책 당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사실 그 복지 축산을 하는 것도 이번에 뚫렸더라고요. 저희 전라북도는 이제 복지 축산하는 데는 뚫린 적이 없고요. 이웃하고 있는 지역에서. 예, 이웃하고 있는 지역은 이제 뚫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예. 실질적으로 복지 축산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제 걸릴 그 확률이 적다. 지금 밀집 사육 같은 경우는 이제 농가들이 이 소득과 직결이 되기 때문에 농가들이 스스로 이제 그걸 추가로 예를 들어서 100을 키운다면은 120을 받아서 키우는 이런 형태로 되기 때문에 이제 밀집 사육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행정에서도 그 밀집 사육을 항상 반대를 하고 살처분 보상금도 밀집 사육한 그 보상금은 그 적정 사육 밀도에 따라서만 기준으로 해서 주고 있지 그 이상은 주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계도를 해도 돈과 직결이 되기 때문에 지금 어쩔 수 없는 농민들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럽도 예방 차원에서 보면 이 복지 축산 뭐 모든 가축이 다 해당이 되더라고요. 좁은 공간이 아닌 충분하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 면적부터 확대하고 그 말 그대로 사람뿐만 아니라 이제 가금류도 좀 편안한 상태에서 기르다 보면 이렇게 바이러스가 퍼졌을 때도 좀 안전하고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앞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복지 축산 농장 인증을 이제 컨설팅을 이제 저희 과에서도 해주고 있고, 네. 지속적으로 복지 농장 인증하는데 환경 이 자금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오리가 이번에 이제 발병이 많은 이유는 예. 닭은 어느 정도 계열화가 되고 현대화가 되고 그래서 축사가 현대화 시설이 많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오리 같은 경우는 일반 논에서 뭐 비닐하우스를 키운다든가 장가장간 여기에서 키우는 열악하군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열악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뭐 무허가 축사 양성화 할 때도 어느 정도 바닥에 콘크리트를 까면 인정을 해주겠다. 왜 그런 걸 좀 없애기 위해서 그런 문제점을 이번에 이제 정부에서 제도도 개선하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이제 축사시설 현대화를 한다면 충분히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제 농가들이 이제 돈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신청을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질적으로 소, 돼지 이런 데는 현대화, 닭까지는 현대화해서 신청을 많이 해서 지금 현대화해 가고 있는데 오리는 좀 열악하지 않나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은 우리하고 살처분하는 마리수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비슷하게 지금 AI가 발생을 했는데 뭐 100만 마리지만 우리는 지금 2천만 마리가 지금 넘어갈 추세잖아요. 이대로 간다면. 그렇습니다. 오늘부로 뭐 366농가에 지금 1990
90만 수 이렇게 나왔으니까요. 지금 훌쩍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본하고 이렇게 살처분하는 마리수가 다른 구조는 뭐 유통 구조라든지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가 달라서 그렇습니까? 일단은 이제 선진국과 이제 다른 이유는 이제 선진국은 이제 저희들도 이제 거리 제한이 있습니다만은 기존에 이제 축사를 거리 제한이 없을 때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좀 일본과 선진국의 차이는 있고요.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똑같은 방역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선진국이나 뭐 일본이나 똑같은 방역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밀집이 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선진국 같은 데는 뭐 500m, 3km를 그어도 맹농가가 없어서 살처분하는데 별로 마리수가 없는데 저희들은 많이 붙어 있기 때문에 살처분 농가가 상당히 많아지는 것 뿐입니다. 백신도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된다. 정부에 지금 자꾸 건의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 주신다면요. 지금 백신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도 이제 그 정부에서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백신이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A형이 144종이 되기 때문에 네. 구제역 같은 경우는 7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뭐 백신을 만들어서 보고를 하면 어느 정도 이 커버를 할 수가 있는데 144종이란 A형을 어떻게 다 개발을 해서 비용도 많이 들고 또 뭐 한 종을 개발해서 그게 다른 종이 발생을 했을 때는 그건 폐기 처분해야 되는 이 비용 문제도 있고 또 문제는 뭐냐 백신 정책을 했을 때 우려되는 부분이 네. 백신을 하게 되면 이 닭이나 오리 생체 내에 바이러스가 잔존하고 있다. 그래서 그걸 먹으면 사람이 감염될 수가 있어서 인체에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이거는 정책으로 제거를 해보자 하는 그런 생각에 지금 백신 정책을 그동안 생각하고 있었는데 안 한 것뿐이지 지금 그게 뭐 정부에서 하기 싫어서 안 한 건 아닙니다. 사람에게 감염이 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예, 그렇게 지금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지금 뭐 백신을 하면 그게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낮추는 거거든. 백신 이 항체가를 낮추는 거기 때문에 이제 항체가 형성돼가 항상 복균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 복균도 된 것이 또다시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건 좀 고려해 봐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하고 지금 베트남은 백신을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물론 근절은 되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이제 일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중국 베트남 관계는 저도 이제 어떤 뭐 백신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지금 저병원성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H9의 저병원성 그 백신은 저희들도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농가들이. 그런데 그 고병원성 그 백신은 아까 말씀드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중국과 그쪽은 좀 어떤 백신을 쓰고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문제가 된 곳 1km 반경인가 이제 계란 반출 안 되도록 했죠. 지금 현재 뭐 문제가 된 곳이 아니라 이제 보통 저희들이 방역대를 설정을 하면 500m, 3km, 10km 이게 설정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3km 내에 그 방역대가 설정되면 아무것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 폐기 처분을 해야 됩니다. 계란은. 그리고 10km 내에는 이제 검사를 해갖고 나갈 수도 있고 폐기 처분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이제 위험도 판단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 그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9월까지는 이렇게 지금 계란 대란이 일 거라면서요. 수입한다고는 하지만 지금 뭐 김밥집이라든지 또 계란 프라이 해주는 곳이라든지 제빵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지금 이 줄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던데 경제적으로요. 실질적으로 지금 계란 가격이 작년 지금 동기 대비해서 한 40% 정도가 올랐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판에 뭐 10,000원도 간다면서요? 어디는? 작년에 뭐 예. 그 10개당 1,000원이었으면 지금 1,400원 정도 이제 그 가격이 형성이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이번에 이 산란계 그 살처분 두수가 한 700만 수가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지금 이 살처분이 됐는데요. 앞으로 이제 이 장기화 조짐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이 산란계를 다시 키우려면은 4개월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알을 낳으려면 적어도 5개월째부터 알을 낳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피크를 이루는 것이 뭐 8개월, 뭐 10개월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올 12월부터 계산을 하면 내년 뭐
봄에 정도는 나오긴 나오되 네. 피크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좀 계란 가격이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철새가 떠나기 전까지는 속수무책이네요. 그러면 철새의 지금- 원인을 뒀을 경우에. 지금 현재 이제 그 기존의 이제 방역이라면 500m는 이제 즉시 다 살처분을 하는 걸로 하고 3km는 위험도 평가를 해서 이 살처분 하는 걸로 저희들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전라북도도 이제 처음에는 500m 했다가 위험도 평가를 해서 가축 방역 심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전문가들과 협의를 해서 이건 고위험성이 있다 하는 것들은 3km 다 걷어냈습니다. 살처분을 했는데 지금 이 일부 전국에서 지금 전국 발생 지역에서는 이 한 농가 걷어내고 또 있다가 다음 농가 터지면 또 한 농가 걷어내고 이런 그 옆에 주의만 했기 때문에 계속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전라북도가 이제 그 모범적인 이 사례가 된 것은 네. 지금 고창 줄포 부안 줄포하고 그다음에 정읍 고부를 저희들이 방역 심의회를 거쳐서 3km 내를 다 걷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안 그 줄포는 아예 한 농가도 신고가 없고요. 다만 이제 그 정읍은 이 독림저수지와 고부천 등 지천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한 군데 방역에서 걷어내긴 했는데 일부 이 방역대에서 또 따로 추가로 발생하는 바람에 지금 이 방역대가 집중적으로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지금 거의 한 3분의 1 정도가 오리는 정읍에 있는 오리가 살처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나머지 그건 저희들이 최대한 막아보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살처분 관련해서도 동물단체 좀 인간적으로 좀 너무 심하다. 생매장이라는 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분들 많던데요. 그래서 뭐 CO2 가스를 좀 이용했으면 좋겠다. 산채로 생매장하는 걸 그 살처분 현장에 있는 분들도 나중에 트라우마가 생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예산 때문이겠지만 결국은. 뭐 예산 때문은 아니고요. 네. 예산 때문은 아닙니다. 예산 때문이 아니고 이제 기존의 옛날에 동물보호단체에서 말씀하신 뭐 생매장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CO2 가스를 최대한 사용해서 저기를 하라고 그러고 실질적으로 이제 팬이나 뭐 이런 것을 끄면 자동으로 이제 죽습니다. 그런데 그 일부 이제 저기 동물단체에서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이제 예. 생매장이 있는데요. 여러 군데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을 했을 때 그게 이제 거기서 이제 문제점이 발생을 하는데 지금 이번에 그 전국적으로 발생을 했는데 살처분이 10일이 가는 지역이 있습니다. 살처분 인력도 없고 시간이 그만큼 기니까. 네. 그래서 거기에 추가로 전파되는 거 아닌가. 하고 그런 우려를 가고 그래서 최대한 24시간 안에 살처분을 해라. 그렇게 지금 지시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전라북도는 다행히 살처분 업체가 많아가지고 보통 하루 안에 다 모두 끝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이제 한꺼번에 그 CO2 가스하고 하면 이 지연이 되다 보면 바로 또 바이러스가 옆으로 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일부 이제 급하니까 그런 경우가 있고요. 전라북도 내에서는 저희는 충분히 CO2 가스를 사용해서 죽인 다음에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산란개들은 잘 죽지도 않고 케이지에서 꺼내기 때문에 네. 그거는 CO2 가스를 내도 잘 죽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산란계가 피해를 보면서 이렇게 계란값 올라간 거잖아요. 그렇죠. 케이지 안에 밀집해서 우리가 키우는 방식도 이제 앞으로는 좀 지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그 운반하면서 계란을 운반하면서 이제 번질 수 있는, 전파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다시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그래서 이제 알 수집, 산란계 농가하고 알 수집 차량 전체적으로 이제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택배 차량까지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번에 그 전라북도에 택배 그 영업점만 422개 영업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택배 차량도 축산 농가에 못 들어가게 저희들이 조치를 취해 놨고요. 알 농가에 뭐 파레트라든가 뭐 화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거점 시설, 이 산란계 농가를 들어갈 때 그 거점 시설만 이용을 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따로 알 거점 시설을 만들어 놔서 거기를 통과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놨습니다. 네. 자, 오늘 아침에는 전라북도 축산과 이종환 과장님과 함께 최근에 또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AI 조류 인플루엔자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 예방 수칙 물론 뭐 끓여서 먹게 되면 계란이든 뭐 치킨이든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어떤 발생 지역을 다녀와서 안 되겠고 손 잘 씻어야 되겠고 그런 수칙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반인들은 뭐 그런 수칙은 뭐 굳이 숙지하실 필요는 없고요. 다만 이제 저희들이 이제 걱정을 하는 것이 그 축산 농가에 방문을 좀 자제해달라. 그리고 농가를 방문하더라도 외곽에 차를 세워놓고 대인 소독을 한 뒤에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고 요즘 이제 철새가 많이 오다 보니까 이제 철새 네. 관광지도 있고 그래서 많이들 찾으시는데 저희들이 이제 추집 통제를 많이 시켜놨으니까 그런 철새 관광지를 좀 자제해서 가는 것을 좀 자제해 줬으면 하고요. 일반 축산 농가들은 그렇습니다. 뭐 저희들이 행정에서 최대한 뭐 노력을 해서 도로라든가 뭐 축사 외곽이라든가 저수지라든가 뭐 이런 데를 전체적으로 방역을 다 하고 있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은 축사 내에 들어가는 본인 자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외부에서 아무리 소독을 했다 하더라도 본인이 오염돼서 들어가면 네. 거기는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항상 옷이나 이런 것들을 항상 소독을 하고 또 옷도 들어가는 옷과 나와서 입는 옷과 거의 번갈아 가면서 교체해서 입어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농가에서 스스로 잘 방역하지 않으면 이건 막을 수가 없다. 이 정부에서 지켜주는 건 한계가 있고 네. 오직 자율 방역만이 본인의 재산을 지키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철새 전망대라든지 전주동물원도 지금 어떻게 휴장 들어가는 겁니까 그러면? 네, 전주동물원도 지금 서울동물원이 H5형이 뜸에 따라서 네. 21일부로 휴장이 들어가는 걸로 지금 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살처분 같은 거 관련돼서는 피해 보상이라든지 비용적인 부분들은 정부가 다 대주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살처분 보상금 관계는 이제 양성일 경우에는 이제 80%를 보상을 해주고요. 음성인 경우는 이제 100% 정부가 다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농민들에게 축산농가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자식과 같은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참 가슴 아픈 일 두 번 안 당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좀 보상도 좀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익산하고 군산 정말 뚫리지 않도록 현장에서 방역에 최대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